2004년 저에게인 이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전쟁 영화 중 가장 고트라고 평가받고 있고 아직도 이런 장면들, 내가 뭐 때문에 죽기 살기로 태어나려는데 날 풀게 되지만 내가 그렇게 안 했어. 이런 장면들은 여전히 회자되고 있죠. 또 좋아했던 작품은 문근영, 김래원의 어린 신부입니다. 네가 얘 마누라라도 대뿐이야. 그래, 마누라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진짜 문근영 씨 너무 이쁘고 귀엽게 나오는데요. 아무튼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이기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이 즐비합니다. 그중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제 최애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이 작품, 아라한 장품 대작전입니다. 오늘은 이 영화를 리뷰하는 것보단 이 영화를 만든 사람 유승환을 리뷰해 볼 건데요. 자, 그럼 가시죠.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은 집에 삼촌도 없냐? 유승환의 영화라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액션이 기반이라는 것, 두 번째는 날티나는 양아치스럽지만 대다수의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현 사회를 날카롭게 풍자한다는 겁니다. 영화마다 내용이나 장르는 다 다르겠지만 이 골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장편 데뷔작인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부터 부당거래까지는 대부분 이런 골자입니다. 영화 베를린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유승환의 영화는 제게 이랬습니다. 자, 아라한부터 볼까요? 상환이라는 주인공은 순경입니다. 정확하게는 뭔가 얼빵하고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잘 타는 순경입니다. 여주 의지는 알바를 하면서 아버지와 부모 같은 칠선들과 같이 삽니다. 물론 내용은 신선들이 장풍을 쏘고 신선들과 아라한이 되는 사람이 얽히고 설키는 판타지 내용이지만 유승환의 영화가 그렇듯 영화는 현실에 닿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판타지들이 복수, 대의, 선지자적인 선함, 어쩔 수 없는 운명 이런 걸로 스타트가 되는데요. 여기는 그냥 날티나는 순경이 여자가 좋아서 세지고 싶어서 더 이상 얼타기 싫어서 뭐 이런 키치한 이유들이 더 많습니다. 유승환 감독이 동생 유승범을 쓴 이유도 양아치스러움 때문이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아라한이라는 영화는 중반부쯤 흐르면 불교가 말하는 해탈, 경지, 그리고 인간들에 대한 신선된 자들의 고찰, 뭐 이런 엄청 무거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많은 영화들이 그렇지만 이런 주제들을 나타낼 때 호불호를 상당히 많이 갈리게 하는데 아라한 장풍 대작전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뭐 불교나 철학에 관심 없어도 액션 보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또 유승환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불교의 철학 그리고 인생의 철학을 다루면서 액션을 너무 과하게 넣고 너무 날티나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 하면 유승환의 영화 중 짝패의 이 대사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나 까잡소. 저는 유승환 감독 영화들의 이 자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코미디 영화, 가벼운 B급 영화를 만드는데 사바하나 곡성급의 종교적 고찰을 가진다? 이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잘 만든다면 그렇겠죠. 그러나 아라한 장풍 대작전은 정동의 액션과 유승환의 액션 연출, 그리고 한국에서 잘 쓰이지 않는 히어로 무비를 잘 배합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고로 한국 히어로 무비 중에는 전우치와 이거를 가장 좋아합니다. 두 번째 영화는 주먹이 운다인데요. 이거는 앞서 제가 설명한 유승환 3원칙에 잘 들어맞습니다. 일단 주인공들을 보면 태식이란 사람은 은메달리스트기는 하지만 거리에서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맞아주는 샌드백 역할을 하고 있고, 유승범 씨가 맡은 상환, 여기서 상환은 무려 교도소까지 다녀온 인간 쓰레기입니다. 이렇듯 어딘가 어긋난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권투대회에 나오고 결승전에서 맞붙는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그것인데요. 주인공들의 설정만 보면 우리와는 다소 다른 이야기 같지만 영화는 관객 개개인이 갖고 있는 부성애, 모성애, 그리고 가족 간의 끈끈함, 우정 이런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씩 찾을 수 있습니다. 유승환 감독은 영화에 이런 장면을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어필하기도 하는데요. 야, 강태식, 내 말 똑바로 들어라. 이 세상에 사연 있는 사람 너 하나뿐이 아니야. 이건 태식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이지만 감독이 관객에게 던지는 이야기라고도 생각합니다. 작품은 재밌습니다. 나문희 씨 연기 잘하고 천호지 씨 연기 잘하고 두 주인공은 뭐 말할 것 없이 연기 잘하고요. 사실 근래 들어서 사냥개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권투에 관해서 임하는 자세나 연출도 꽤 진지하게 보이고요. 잘못 접근하거나 쉽게 봤다가는 굉장히 어색해지는 스포츠 영화의 오글거림을 잘 벗어난 영화입니다. 괴물이네. 고아라 씨 반올림 때부터 오랜 팬인데 이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유승환 영화의 정점은 부당거래, 자타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이게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몇 논란이 있죠.
킬빌을 너무 생각나게 하는 연출법이라든지 막판에 싹 다 죽어버리는 연출은 아수라만큼이나 호불호를 주겠지만 이런 장면들을 오마주라고 애써 넘긴다면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예 유승환의 날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아이 뭐 때가 있고 없고 그런 거 난 잘 모르겠고 그냥 왕정 쑤시는 놈들 차에다 뼈다까지 그냥 싹 다 발라버릴 테요. 야, 엠마, 야! 아, 저 꼴통 새끼. 양아치였던 친구들의 우정과 배신, 그 안에 있는 액션, 그리고 이제 열등감과 자본주의에 대한 풍자, 뭐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유승환 모든 영화 중에 부당거래 다음으로 좋아합니다. 부당거래는 이길 수 없어요. 유승환 영화의 마스터피스 같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 빼고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너무 뻔한 얘기에 충청도 사투리를 넣었다는 건데요. 이 충청도 사투리 자체가 비꼬는 거, 비유, 은유 이런 걸 바탕으로 돌려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령 이런 장면이죠. 내가 얼마나 형님을 위하는지 알아요? 근데 왜 사람 마음 몰라주고 그렇게 흐름을 잘못하는 게 옛날부터. 그래서 예측이 안 되는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 타지인일수록 더 재밌는데요. 만약에 이 충청도 사투리가 없었으면 너무 뻔하디 뻔한 느와르물이 됐을 텐데 충청도 사투리와 이범수 씨라는 변칙을 주면서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장점은 부당거래나 아라한이나 주먹이 온다 그리고 이 작품까지 보면 대사를 정말 잘 쓰세요. 유승환 감독 영화 자체가 각본에 다 유승환 감독이 참여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저것들 도대체 족보가 어떻게 되는 놈들이요? 아 때린 놈들이 알지 맞은 놈이 알아요. 아무튼 이를 기점으로 유승환은 저에게 액션도 기깔나게 만들고 날티나는 B급 영화를 재밌고 대사 찰지게 만드는 사람 이거였습니다. 근데 부당거래부터 생각이 좀 바뀝니다. 오, 이 사람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잘 만들 수도 있구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유승환의 3원칙은 많이 무너지는데요. 우리 사회에 검찰, 경찰이 존재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경찰은 실적을 위해서 가짜 범인을 만들자고 결심하고 이상하게 너하고만 있으면 뭔가 불편해 아직도. 조폭은 범죄자를 만들고 나는 되는데 이 개새끼가 씨발 증거 불충분이었지 무죄라는 건 아니잖아. 검사는 이득을 보는 이야기. 얼마나 걸릴까요? 좀 기다려봐. 풍자는 더 극대화됐지만 현실성은 좀 멀어진 얘기긴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돌려차기가 많이 안 나옵니다. 마치 성룡 영화에서 사물을 이용한 액션이 빠진 것처럼 액션이 많이 빠져있는 영화입니다. 아예 없지는 않지만 유승환이라고 얘기 안 하면 유승환 영화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빠집니다. 어쩌면 당연시대에 오던 액션 그리고 대다수의 이야기가 많이 빠졌지만 저는 이게 역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액션이 채워주던 그 박진감은 이제 대사나 뭐 긴장감 있는 장면들로 채웠고 풍자는 더 늘어나면서 유승환의 장점을 극대화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작품 이후로 유승환은 조금 변하게 됩니다. 베를린 이후부터 휴민트까지 유승환의 영화를 보면 일반적인 이야기는 많이 빠집니다. 자, 한번 나열해보자면 베를린, 베테랑, 구남도, 모가디슈, 밀수, 베테랑2, 휴민트까지인데요. 여기서 베테랑 시리즈의 서도철 정도가 가족 얘기도 나오고 돈보단 의리 뭐 이런 장면도 있죠. 같은 식구라고 보자니까.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어? 요런 거지만 뭐 밀수라든지 첩보원들 이야기라든지 외교 공간 철수 같은 거는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겪어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엮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전히 구남도나 베테랑 1, 2 그리고 휴민트, 베를린에서는 액션은 그대로 살리고 있거든요. 유승환의 아이덴티티인 액션을 빼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의 이야기를 포기하고 액션에 좀 더 집중하고 풍자에 좀 더 집중하는 느낌입니다. 다만 휴민트는 많이 재미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고 유승환의 그 넘치던 대사빨도 별로 안 느껴졌고 덕분에 성적도 좋지 않습니다. 액션만큼은 정말 잘 뽑았습니다. 사실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그런진 몰라도 유승환 영화 중에 액션씬은 거의 탑급이지만 정말 액션씬만 남은 앙상한 유승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얘기해야 되는 베를린은 적어도 이거보단 좋습니다. 분위기도 잘 잡았고 내용도 어떻게 보면 좀 뻔하지만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나오면서 박진감과 재미도 준 좋은 평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북한 첩보를 사회적으로 엮어가지고 이게 풍자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액션의 마중물로 썼거든요. 그냥 평작 정도로 부르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베를린 이후로 몸집이 커진 유승환의 영화는 절대 망하지 않고 안전한 소재, 안전한 내용, 막대한 스케일 이걸로 바뀌게 됩니다. 구남도를 볼까요? 구남도라는 역사적인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일단 신파를 굳이 첨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장면들이 역사적인 유무나 신파로 써도 되는 문제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조선인들이 징용돼서 일본 노예처럼 부려졌다, 이런 내용으로는 신파 무조건 먹히죠. 근데 군함도를 분위기를 그렇게 가자면 영화는 군함도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동주 같은 스타일이 나옵니다. 굉장히 먹먹하고 답답하고 갑갑하고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면 유승환 영화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하는 그리고 안전한 액션씬을 우겨넣게 됩니다. 군함도의 액션씬을 우겨넣다 보니까 대체 역사물로도 의미가 없고 정통 역사극으로도 의미가 없고 액션으로는 뭔가 이상한 괴랄한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군함도는 휴민트하고 더불어서 유승환 영화 중에 제일 안 좋습니다. 군함도도 어떻게 보면 실패에 가깝고 휴민트는 정말 처참한 실패를 겪었는데 그럴만했다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유승환 감독이 휴민트 이후로 이전에 내가 잘하는 영화를 만들겠다, 작고 아기자기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선언할 정도니까요. 그나마 밀수하고 모가디슈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모가디슈는 그 유승환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외교적인 문제나 탈출하는 과정, 배우들의 감정선 이런 걸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 작품은 성공했을 거라고 봐요. 크게 액션씬 집어넣지 않고 부당거래 스타일로 가는 거죠. 긴장감과 인물들 사이사이의 박진감으로 가는 건데요. 밀수는 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굉장히 날티나고 과장되고 그러면서도 캐릭터성이 분명한 그런 영화인데요. 애초에 아라한 장품 대작전이나 다찌마와리 같이 과장된 작품도 굉장히 잘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승환은 날티나는 B급 영화를 가지고 기깔난 액션 영화를 뽑는 감독이기 때문에요. 요 두 작품은 그래도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승환 감독은 우리나라의 보배 같은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몇 없는 장르 감독이기도 하고요. 사실 장르물을 하는 감독들이라고 뽑아봐야 김지훈 감독, 이준익 감독, 박찬욱, 봉준호, 사바하고 파묘를 만든 장재현, 그리고 곡성을 만든 나홍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에 이렇게 장르물로 깊게 파고드는 감독이 몇 없기 때문에 액션 쪽은 거기 유승환이 독보적이거든요. 유승환 감독이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도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날티나는 영화를 만들지만 기깔나는 액션, B급 스타일의 영화로 날카로운 풍자를 하던 유승환 감독을 리뷰해봤습니다.